상상해 보세요. 거친 숲속에서 길을 잃고 밤이 찾아와 작은 상처에서 피가 계속 솟아나고 어둠이 짙게 깔리며 짐승들의 포효가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고요. 그 순간 당신을 살리는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간단한 생존 기술들입니다. 무해해 보였지만 당신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쓰러질지를 결정할 수 있는 비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은 항상 혹독하지만 그 안에는 놀랍도록 유용한 생존의 열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웨일스 소나무 송진 칼에 손을 베어 피가 지혈되지 않고 붕대도 소독약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그저 상처에 소나무 송진을 발랐습니다. 따끔거림이 퍼졌지만 한순간에 피는 멈추고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소나무 송진은 자연의 항생제입니다. 소독작용을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감염으로 인한 죽음을 막아주는 천연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병원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끈적한 물질은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감자 짙은 어둠 속 발걸음마다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할아버지는 감자에 2개의 금속 막대를 꽂았습니다. 전선으로 연결된 작은 전구에서 작은 빛이 깜빡이며 텐트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저 먹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감자가 갑자기 생명을 구하는 전기 공급원이 된 것입니다. 그 약한 전류는 기계를 작동시키기에는 부족했지만 희망을 유지하고 어둠에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생존에 있어서 한 줄기 빛은 살고 죽음의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연의 경고를 읽는 법. 폭풍은 절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곤충들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소리를 듣고 새들이 낮게 나는 것을 보며 바람 속 흙 냄새를 맡으면 폭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덕분에 제때 높고 건조한 곳에 캠프를 설치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숲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모른다는 것은 재앙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자연은 생존 지침서가 되어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모든 신호를 써줍니다. 4. 영이. 숲속의 조난 신호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숲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영이 기둥은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는 푸른 잎사귀와 젖은 풀을 모아 모닥불 위에 올려 높이 솟아오르는 짙은 연기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 신호는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찾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연기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위치를 알리거나 다가오는 야생동물을 쫓아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한 줌에 젖은 잎사귀가 드넓은 숲 한가운데서 등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5. 새총. 소리 없는 무기, 항상 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Y자 모양의 나뭇가지와 고무줄로 새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소리 없이 토끼나 작은 새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푸슉 하는 짧고 간결한 소리가 울리고 저녁 식사는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고 가벼우며 만들기 쉬운 무기였지만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강력한 생존 도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칼 없이 숲에 가는 것은 맨손으로 전쟁터에 가는 것과 같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나무를 자르거나 목재를 깎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로서 도구를 만들거나 심지어 비상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작은 칼로 피난처를 짓고 함정을 위한 나뭇가지를 날카롭게 다듬고 생선과 고기를 능숙하게 손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손에서 칼은 단순한 강철이 아니라
자연의 혹독함에 맞설 믿음이 됩니다. 7. 님 IP 연기 모기로 가득 찬 숲의 밤은 누구에게나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결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님 잎을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워 매캐한 연기가 캠프 전체에 퍼지게 했습니다. 검은 커튼처럼 짙었던 모기떼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님 잎이 연기는 강했지만 안전했고 밤새도록 물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염병 발생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충제도 모기장도 없이 단 한 주매님 잎만으로도 연기 요새를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8. 별을 읽어 방향 찾기, 지도나 나침반 없이 긴 여행을 할 때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북극성으로 곧장 이어지는 큰 곰자리를 보여주셨는데 북극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지점입니다. 덕분에 그는 드넓은 숲 한가운데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별들은 보이지 않는 지도가 되어 인내심을 가지고 읽는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숲에서는 별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 어떤 조건에서도 불 피우기 할아버지는 항상 불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젖은 나무로도 그는 항상 불을 피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른 나무 껍질의 안쪽 층을 벗겨내어 칼로 가늘게 긁어낸 다음 가장 작은 더미부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으면 마른 나뭇가지와 부스러기를 조금씩 추가하여 불꽃이 커지도록 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몰아쳐도 그 불은 계속 빛나며 온 가족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불은 추위를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친 숲에서 불을 유지하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10. 마늘과 양파. 곤충으로부터의 방패, 스프레이형 방충제도 모기장도 없을 때 할아버지는 마늘과 양파의 강한 냄새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으깨어 피부에 문질렀고 매캐한 냄새는 곤충들을 멀리했습니다. 불쾌했지만 즉시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할아버지와 저는 수많은 가려운 물림 자국과 모기가 옮기는 질병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숲에서는 이 간단한 보호막이 때로는 어떤 약보다도 귀중했습니다. 21. 조잡한 낚싯대로 물고기 잡기 음식이 부족할 때도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연한 나뭇가지를 고르고 한쪽 끝에 끈을 묶고 옷핀이나 구부러진 금속 조각으로 임시 낚시 바늘을 만들었습니다. 가을개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온 무리가 먹을 만큼 충분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 조잡한 낚싯대는 자연에서는 독창성이 항상 부족함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고기는 굶주린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여행을 계속할 정신적인 힘도 주었습니다. 12. 동물의 흔적을 따라 물 찾기 목이 마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할아버지는 무작정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을 관찰하여 길이 되는 동물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을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항상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들의 흔적은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숲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그것은 생명을 잇는 희미한 끈입니다. 13. 양철캔, 캠핑 주방,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양철캔이 할아버지의 손에서는 캠핑 주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몇 개의 환기 구멍을 뚫고 마른 나뭇가지를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캔 안의 불꽃은 밝게 타올랐고 장작을 절약하고 열을 집중시켰습니다. 물이 담긴 냄비는 빠르게 끓었고 음식은 익었으며 추위는 사라졌습니다. 작은 양철캔은 숲속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곳에서는 아주 작은 열기조차 소중했습니다. 14. 진흙,
천연 자외선 차단제 피부를 태울 듯한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젖은 진흙을 사용하여 팔, 얼굴, 목을 덮었습니다. 이 시원한 진흙층은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여 탈수를 막았습니다. 사막이나 건조한 숲에서 자외선 차단제가 없을 때 한 줌의 진흙은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15일에요. 응급처치, 필수 기술 할아버지는 응급처치보다 더 중요한 기술은 없다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상처를 싸매는 방법, 골절을 고정하는 방법, 기본적인 화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단 몇 분의 지연이나 잘못된 처치로 작은 상처가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생존 장비에는 칼이나 불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지식도 있었는데 이는 어떤 도움이라도 오기 전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생존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혈을 멈추는 소나무 송진부터 주방이 되는 양철 캔,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진흙까지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열쇠를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기술들이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당신이 거친 자연에 놓이게 된다면 이 기술들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하여 목숨을 구하시겠습니까?